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중국이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 갈수록 더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목적은 중국을 억누르려는 게 아니라며 다만 중국이 도전하고 있는 룰에 기초한 질서를 지키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매도제가 첫날인 오늘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금감원, 거래소 등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달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관련 주무 부처도 결정하지 못할 만큼 정부와 국회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 제도화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가운데 최근 대차 잔고가 증가한 종목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기준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령제약, CJCGB, 하이브 등 최근 대차 잔고가 증가한 코스피 200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5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양시장이 갈피를 잡기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모습이 좀 다른데요. 코스피는 자동차 업종들이 그동안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에서는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약해져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5월에는 팔아야 된다라는 격언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언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들 그런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문자나 전화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좀 갈피를 잡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오가고 있는데 이번 주 시장 분위기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슈들과 이벤트들이 있는지 짚어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부터 공매도가 일단 공식적으로 다시 재개가 됐죠. 그런 영향인지 주식시장이 다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에서 역시 기댈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겠죠.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종목이라든지 업종별로 등락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주도 종목별 실적을 꼼꼼히 체크하는 한 주가 돼야 될 것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공매도가 재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해외발 뉴스로 본다라면 G7 외무장관 회의가 런던에서 열립니다. 이 속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현재 지금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과 대중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또 관련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휴마시스에서 발매를 시작한 코로나 자가검사 진단 키트가 판매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관련 주가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가뜩이나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약한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향방이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카카오 게임즈와 하이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임 엔터주들의 향방을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SK 네트워크스와 금호석유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최근에 석유화학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금호석유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요일 날은 어린이날로 휴장을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이슈가 있죠.
5월 5일서부터 국내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에 한해서 해외 여행을 갔다 왔을 때 자가격리 면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쪽들에 대한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GMA 실적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서학개미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5일날 꼼꼼한 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6일날 목요일이죠. 카카오와 CJ E&M,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든지 엔터주들 향배가 결정나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BGF 리테일도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소매주들이 어떠한 실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미국의 4월 고용지 보고서가 발표가 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주간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나름대로 조금 작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현재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규치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으로는 롯데케미칼하고 CJ 대한통운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러한 중후장대 산업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매도가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가운데서 지난주에 이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 시즌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될 것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내가 볼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우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SGC, 특허건설, 아프리카TV, 현대바이오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자동차주, 현대차, 기아차, 호텔신라 등을 이제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양전기공업, 제로투세븐, 원익 IPS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 공매도 재개 첫날인데요. 그러면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공매도 재개 이제 첫날인데, 일단 현재 시장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좀 차별화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낙폭이 확대가 되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 재개에 따른 좀 지수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하락은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이제 미증시 하락 그런 여파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개별 업종과 종목 장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지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상승하는 업종과 또 하락하는 업종이 좀 엇갈리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고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공매도 재개 첫날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은 바이오라든지 게임 업종들이 좀 하락세가 좀 눈에 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양시장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0.43%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3,13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포인트로는 13포인트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네, 현재 1.35% 하락한 970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3포인트 하락세네요.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고 개인이 홀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5,063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1,532억 원, 외국인은 3,464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시죠.
네, 같은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2,161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492억 원, 외국인이 1,682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조선 기자재, 그리고 사료주, 자동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진단키트 관련주, 철강주가 있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조선 기자재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조선업의 수주 계약 체결 증가에 따라서 조선 기자재 기업의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라 IMS가 오늘 한때 상한가로 기록을 했고요. 현재까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라 IMS 28.63% 상승한 1,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주력 상품으로는 이 선박 평형수 통합 제어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재 17.20% 상승한 6,2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때 VI가 걸리기도 했고요. 6거래일째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HSDNG 현재 9.55% 상승한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본 조선업계의 저온 탈진 설비 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현재 9%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STS 중공업 현재 24%의 강세, 대양전기공업까지 20%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료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사료 관련주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팜스토리 7.78% 상승한 2,42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사료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현재 26% 상승하면서 21,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 현대사료입니다. 그리고 우성사료 현재 4%의 강세, 한일사료 16.83% 상승한 2,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KC피드까지 현재 4%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도 1분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까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만도 7.57% 상승한 6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3.77% 상승한 현재가 22만 원입니다. 또 기아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3.90% 상승한 8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1%의 강세, 현대위안은 0.57%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진단키트주들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개별 이슈와 함께 일부 종목 경우에는 공매도 영향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제니의 7.48% 하락한 현재가 86,600원 나타내고 있고요. 휴원스가 7%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현재 19.55% 하락한 19,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진매트릭스 18.09% 하락한 15,4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코 바이오메드까지 현재 13%의 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철강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철강기업 주가가 연일 상승세 보였는데요. 오늘 조정받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이 현재 7.72% 하락한 2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G동부제철 현재 5% 약세, 한국철강 3.81% 하락한 11,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한제강이 현재 4.96% 약세, 포스코 강판이 4.37% 하락한 59,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효성 OMB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료 관련주들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효성 OMB 52도 신고가도 기록을 하면서 현재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세는 효성 OMB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고향이 충남 논산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됐는데요. 또 효성 OMB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충남 논산 지역에 있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국제적 흐름에 맞춰서 친환경 농자재 전문 기업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는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효성 OMB 29.48% 상승한 11,20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시죠.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해 드리는데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오늘이고요.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후보로 소개해 드립니다.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드리는데요.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발사!
네,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65.9%로 또 갱신이 됐습니다. 일단 로버스타부터 보시면 26.4%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이고요. 또 덱스터가 15.9% 좋은 수익률 기록을 하면서 포트 제외됐는데 이 정도 수익률 달성을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시면 역시 포트 제외되면서도 수익 내는 종목들이 있었고요. 오스템이 0.9%, 그리고 네이버가 17.7%로 목표가 달성을 하고 나왔습니다. SNK도 15.2%로 목표가 달성했고요. 한국내와 세우글로벌 이런 종목들은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대신 SM라이프 디자인이 8.4% 수익 금방 내줬었고요. TS 인베스트먼트가 이때 24.2%나 수익률 달성을 했었죠. 우성사료도 같은 시기에 16.6% 수익 내주면서 빠르게 좋은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시면요. IHQ가 또 12.5% 수익을 내줬었고요. 포트가 제외되면서 더 수익을 낼 수도 있었던 종목이었죠. 보성파워텍이 12.7% 수익 내줬고 M게임이 10.1% 수익 내고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토탈소프트, 이 종목도 손절가 짧게 잡았고요. 보령제약이 12.9%, 대성파인텍이 12.4% 수익 내줬었고 SM라이프 디자인 한 번 더 들어가서 23.5% 수익 내주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보시면 제로투세븐이 11.1% 수익을 내줬었고요. 엠브레인이 7.9% 하락하면서 손절가 터치를 했었고 총 누적 수익률 그래서 465%로 다시 갱신이 됐습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종목들 보시면요. 엠브레인 정리됐다고 말씀드렸고요. 메디포스트가 지금 좀 상황이 좋지 않네요. 19.7% 그리고 금호석유도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HMM도 2.2%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요즘 시장은 뭐 가는 종목만 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HMM은 그 자리를 굳건히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종목은 좀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새로운 종목도 편입이 되는 날입니다. 일단 이주연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많은 분들 또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AS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또 장도 많이 빠지고 해서 종목들도 많이 밀리는데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메디포스트가 전저점 부근 그러니까 32,000 지금 뭐 400원 오늘 지금 240선을 밟고 있는 그런 흐름까지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코스닥이 지금 보시면 좀 많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죠. 이유가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주가가 좀 급등했던 그런 종목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일회성이라고 지금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실적은 뭐 2분기까지는 괜찮게 나오겠지만 이 코로나라는 이슈로 인해서 실적이 좀 급등하면서 이제 주가 많이 올랐던 진단키트 관련주들 시가총액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그런 관련주들 위주로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오면서 코스닥은 제가 말씀드린 뭐 한 950에서 960포인트까지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요 구간에서 이제 저는 좀 되돌림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보시면 앞전에 이제 한 878포인트까지 조정 나왔다가 최근에 1000포인트 돌파했던 요 상승 파동의 한 중심 가격대가 제가 말씀드리는 950 한 5포인트, 95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사이의 밴드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중심 가격대까지는 조정이 이렇게 좀 나와주고 이후에 거기서 이제 어떤 반등 흐름이 잡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다시 되돌림이 나올 텐데 지금 보시면 조정 나오는 동안에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이렇게 좀 죽어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요거는 딱히 그렇게 지금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향을 돌려주기 위한 거래 대금이 이제 좀 강하게 한번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SK IT 관련된 종목 그 청약 때문에 아마 빠져나갔던 돈들이 아직 시장을 좀 관망하는 자세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없이 기대감만 좀 많이 상승했던 그것도 이제 그냥 상승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관련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많이 하방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메디포스트 역시 지금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전저점 부근을 좀 지지해주는 흐름으로 이번 조정 마무리된다고 하면 괜찮은 흐름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전저점 이탈하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3만 원 상단 부근 그 정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속 매수 관점으로 내릴 때마다 보시고 분할로 담아가는 전략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한 480선 부근에 지금 추세대 하단을 연결해 보면 요렇게 이제 저점 구간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거의 다 뭐 밀려 내려온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3% 정도? 그 정도 더 내려오게 되면 아마 지지받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좀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탈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딱히 기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번에 공매도 이슈 좀 잠잠해지고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고가권에서 좀 조정이 나온 부분 되돌림이 나올 때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엠브레인이 손절이 이제 나왔는데 앞전에 이제 이야기 드린 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 흐름을 갖다가 이어가다가 그 구간을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8,500원 요 박스권 상단 돌파한 구간대를 지켜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기를 깼어요. 그런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거의 바로 반사적으로 이제 깨게 된 부분인데 요게 뭐 물량이 그렇게 대단하냐 하면 사실 거래량이 5천 주밖에 안 되는 물량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호가가 얇다 보니까 이렇게 손절이 나왔는데 딱히 뭐 거래량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바로 그리고 주가 회복시키면서 좋은 흐름 만들어놨기 때문에 도노리 포트에서는 일단 뭐 손절가 터치하면서 이제 제외가 됐지만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이 종목을 지금 손절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뭐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아니겠거니와 선거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되지 싶고요. 요번에 이제 뭐 아까도 메디포스트 말씀드릴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장 조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950포인트 부근, 그러니까 뭐 살짝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돌리는 흐름 만들어질 때 주가 흐름 보시면 아마 괜찮게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금호석유인데요. 금요일 날 음봉으로 막 밀려 내려올 때 여러분들께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뭐 가능성, 기대감 이런 게 아니라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지금 단계도 작년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이었냐? 아니라 올해 작년 실적의 한 2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지금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내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싸게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장 옷장 들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추세대 보시는 것처럼 하단 부근에서 되돌림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뭐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실적이 결국은 주가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 생각을 하시고 손절가 이탈 없다 하면 이대로 이 종목은 대응 없이 가져가셔도 좋고 지금 뭐 오늘처럼 음봉으로 밀리는 시점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본다면 그냥 박스권 기간 조정밖에 없어요. 근데 박스권 기간 조정하고 못 가느냐 하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온 실적의 2배가량 약 1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못해도 시가총액 한 10조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HMM입니다. 오늘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대차 잔고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 종목이기는 해요.
지금 며칠 동안 대차장고 이제 좀 많이 늘어난 종목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매도 나오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공매도 나와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보이시는 이 상승 추세를 꺾고 주가가 막 어마어마하게 하락할 그럴 가능성은 좀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그런 흐름이 나와서 주가가 폭락을 했다. 그러면 쓸어 담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손절을 해서라도 이 종목을 저는 잡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지금 기술적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조정이 좀 나오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HMM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계속 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기적인 공략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지금 뭐 거의 시장 상위권에서 계속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뭐 5일선을 이탈시킨 부분은 썩 그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 음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종목이라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진입했던 종가에 진입했던 그 가격대 부근에서는 충분히 신규로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요거 진단을 한번 드릴 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번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요 추세대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하단 부근에서 이렇게 이제 또 지지를 받고 올라왔잖아요. 요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깨고 내린다 하더라도 35,500원 정도를 계속 지켜줄 가능성이 높고 뭐 요 정도 가격 온다면 저는 좀 비중을 좀 담아서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내릴 때마다 조금씩 언제 반등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를 해가는 전략. 그러다가 한 3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 하면 좀 비중 있게 베팅이 들어가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지금 해운 경기 시황이 나빠진다라든지 운임이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 원인, 그 이유가 바뀌지 않는다. 그 환경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 하면 저는 조정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일시적인 게 아니라 못해도 올해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운임료 상승 흐름과 함께 경기 회복 지속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해운 관련주들은 조정 시마다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 대해서 AS 받아봤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주연 위원님 잘 따라오신다면요. 지금 약간 손실이 나더라도 분명히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다소 부진한 종목 같아 보여도 지금 모아갈 기회라고 말씀해 주신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자세한 전략들도 이야기 나눠보실 곳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현대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을 직접 하셔도 되고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는데요. 방송 중에 다 못 나눈 이야기 또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 자세히 위원님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요. 직접 전화로 이주연 위원님에게 궁금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바로 가능하니까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보내주신 게 있는데요. 종목은 두산중공업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2,200원에 비중 25%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합니다. 8.24%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매수가보다는 수익 중이셨는데 오늘 급격히 떨어져서 문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회사가 이제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죽다가 살아난 종목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다가 어떻게 지금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LNG 관련해 갖고 이제 원전 관련 쪽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탈원전 하면서부터 좀 급격히 안 좋아진 부분이 있었죠. 요번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제 뭐 증기 터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산해내고 개발해내고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엮이면서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와줬어요. 문제는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잘 거쳐놓은 상황에서
요번에 저항권까지 14만 6천 원까지 이제 반등 흐름 괜찮게 올라왔는데 실적 시즌이잖아요. 사실 작년엔 실적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개선될 여지가 있냐 하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기대감에 올라왔는데 실적이 지금 받쳐주지 못하게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앞으로 뭐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좋은 흐름들이 나와질 가능성이 높은데 기업의 이제 구조조정도 이제 끝나가는 단계고, 문제는 현재 주가 상태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적보다는 좀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 너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회사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감이겠죠. 최근 올라왔던 이 상승 파동의 한 중심 구간, 그러니까 61선 부근쯤에서는 저점을 잡아주고 올리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든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쭉 더 내려와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해서 만 원까지 전 저점까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을 가급적이면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되돌림이 만들어져야지 이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으로 돌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뭐 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만약 이제 이 구조조정 끝나고 나서 회사가 극적으로 좀 회생하게 된다면요, 주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고점 돌파하는 흐름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현재 매수 가격이 뭐 12,200원이신데 시장 뭐 어디까지 밀릴지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반등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은 가급적이면 좀 지키시는 걸로, 투자한 내 투자금은 좀 지키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매수하신 가격인 12,2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내 투자금을 위협한다 그러면 일단 현금을 챙기시고 기업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신 이후에 다시 접근을 해보셔도 늦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오른 종목이라서 일단 손절가를 매수가로 잡아주셨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다가 다시 접근해도 괜찮겠다, 이런 조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직접 궁금하신 점 우리 이주연 위원님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웹젠 갖고 있고요. 네, 웹젠이고요. 매수가는 38,778원이고요. 네. 그 30% 비중입니다. 네, 38,778원에 비중 30%입니다. 이 웹젠을 저희 도너리에서도 한번 들어갔었던 종목이라서, 근데 최근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저희는 수익 내고 나왔거든요.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웹젠이 지금 38,700원이면 조금 박스권 상단에서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그렇게 매수가가 지금 높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박스권 오래 횡보하다가 기간 조정 끝내고 갈 자리에서 위로 쭉쭉 뻗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세가 살짝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 선생님 혹시 생각해 두신 손절가는 있으세요? 손절가요? 네네. 아니요. 그냥 손절가 주시면 손절할 수도 있고요. 네네.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내려가니까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6개월씩 뭐 1년씩 기다려야 되나, 좀 그게 궁금해서요. 일단 기업적인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다른 게임주들 대비해서 조금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영업이익이 1,000억이고 올해 이거보다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한 1,500억 정도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1분기 이제 실적이 거기에 부합하게 나온다 하면 제가 봤을 때 뭐 조정 나오는 부분이 좀 멈출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가총액 한 1조 1,000억 정도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제조 평균 퍼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10을 곱해주는데 그 정도로 지금 뭐 나오는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게임주들 내에서는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주가가 일단은 계속해서 빠지게 되면 뭐 어디까지 또 빠질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의 그 손실폭에 대한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폭 내에서의 손절가를 좀 잡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뭐 코로나19 때처럼 뭐 그렇게 폭락을 하지는 않겠지만 장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뭐 블랙스완이 터지면서 시장이 무너질 경우에는 뭐 코로나19 때 보셨다시피 삼성전자도 급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다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장 흐름인데 결국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이후에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이라면 빠질 때 이제 사야 되는 거죠. 지금 비중이 한 30%시라면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잡아놓고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손절가로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 가격이 31,000원이거든요. 네. 요 31,000원 정도가 이탈하게 된다 하면 그때는 일단 투자금의 한 절반 정도라도 손절을 해서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요. 주가가 만약에 충분히 많이 빠져가지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제 생각에는 지금 31,000원을 깨게 됐을 때는 뭐 한 22,500원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뭐 그 정도까지 나오면 뭐 좀 강하게 매수를 해봐야 되겠죠.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해지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 정도를 정리를 하고 저 구간에서 다시 정리한 부분을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보시고, 실적은 분명히 뭐 괜찮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요. 뭐 중국 판호가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고 기대감 살아있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뭐 그런 갑작스럽게 이제 판호가 열리게 되는 이슈가 하나 만들어진다 하면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뭐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올라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린 요 손절가 정도 생각을 해두시고요. 기업은 좋으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마음 정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31,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가져가시면서 마음 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아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셀트리온요. 셀트리온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31만 원이고요. 10%요. 네, 31만 원이고 10% 비중입니다. 이 셀트리온이 공매도 재개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역시나 지금 지난주부터 이 투자 심리 위축되면서 상당히 주가 흐름 좋지 않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위원님이 상담 돌아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거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뭐, 한 2주 됐어요. 한 사시고 2주 정도. 나서부터 그냥 예, 시장이 맞아요. 쫙 미끌렸다, 그죠? 예, 예, 사고 난 뒤부터 내려. 이게 실적이 좋고, 네, 뭐, 제약 발수가 좀 좋을 거라고, 4월, 5월에 좋을 거라고 해서 샀는데, 네. 완전히 사고 난 뒤부터 이렇게 폭락을 해버려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뭐 사실. 그래요? 80만 원 가까이 갔던 종목이 네. 내려오고 또 실적이 좋다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러게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은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뭐 바이오 회사들이라든지 뭐 제약 회사들 대비해서 뭐 굉장히 실적 좋은데 그만큼 이제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실적도 이제 뭐 계속 좋아질 전망인 부분은 맞는데 네. 그래도 주가가 지금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때문에 자꾸 셀트리온은 이제 공매도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 이게 공매도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는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지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공매도 때리는 부분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선생님이 매수를 딱 하신 가격대가 보면 31만 원 정도면 뭐 이 추세선을 봤을 때 추세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그런데 이때도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셨었는데 저는 셀트리온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뭐 오래됐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셀트리온 보지 마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요렇게 이제 마지막에 치료제 관련해서 시세가 나올 때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한동안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좀 많이 거쳐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약 한 뭐 34조 정도? 그 정도 35조, 34조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적인 부분 분명히 좋아지고 있고 성장도 되고 있는 부분 맞습니다. 다만 이런 코로나19 관련한 재료들로 인해 가지고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새로운 실적들이 계속해서 그 지금 현재 기대치에 부합하게끔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1분기에 그 실적 발표에 언제 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치료제 관련해 갖고 만들어진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이익이 발생하느냐 하는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고, 근데 치료제가 굉장히 고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잘 사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 어쨌든 선생님 이거 뭐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손절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시죠? 네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선생님? 이게 지금 물타기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좀 언제쯤 이게 내가 뭐 좀 갖고 있으면은 내가 산 가격 정도는 올 수 있을는지 그걸 좀 궁금했어요. 회사 성장성이랑 실적 이제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실적들이 계속해서 잘 나오게 되면 뭐 선생님 뭐 매수하신 가격대가 올라올 수 있을 거다 생각 들고요. 지금 다행인 게 선생님 비중 10%시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내려오고 난 이후에 추가 매수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이 막 내려가다가 완전히 급반등하는 이런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 저점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뭐 한 비중을 한 20% 정도 나중에 더 잡는다 생각을 하시고 주가가 한 20만 원 정도, 21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그때 한번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도 뭐 저점 구간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조정 내려오는 흐름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23만 원 부근까지는 못해도 조정이 나올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20만 원 부근까지 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한번 추세 전환을 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추가적인 분할 매수로 비중을 늘려가는 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추가 매수 걱정은 하실 필요 없고 뭐 기업적인 부분도 사실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실 자금도 있고 하시다면 기다리셨다가 한 20만 원 정도까지 조정 나왔을 때 그때 한 번 더 문의를 주세요. 그리고 뭐 저 아니더라도 저희 이제 전문위원님들이 그 정도 가격대 오면 어떻게 추가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고 뭐 걱정은 뭐 크게 안 하셔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매수 안 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그죠? 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뭐 한 종목에 뭐 이 종목의 비중을 너무 크게 담고 싶지 않다 하면 한 10% 정도로 그냥 포트폴리오에 뭐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 하나로 이렇게 딱 제껴 놓으시고 그렇게 좀 쭉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주가 많이 밀렸을 때 어이구 진짜 많이 싸졌네 할 때 아니면 선생님이 그 셀트리온만 보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핸드폰을 막 집어 던지고 싶으신 그런 심정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막 급락하면서. 그럴 때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보통은 내가 팔고 싶을 때 진짜 너무 이거 손실이 많이 나서 막 포기해버리고 싶거나 팔고 싶을 때가 저점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대략적으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만 원 부근 오면 저점을 좀 형성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 정도 왔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문의를 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고요. 보내주신 종목 잠시 후 2부에서 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두 후보구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두 종목 유진투자증권하고요.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제가 소개를 해드렸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워낙 뭐 종목들 많이 보다 보니까 일단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는 이렇게 좀 재미를 봤던 종목인데 증권 관련주들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한두 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실적이 지금 급증을 해서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4,490억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다른 증권 관련주들 역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긴 한데요. 유동성 장세에 이제 이 증권 관련주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뭐 단기적으로 뭐 증권 주식을 사람들이 1박 2일만 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실적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뭐 고점의 박스권 돌파를 앞두고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현대코퍼레이션은 지금 뭐 종합 상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LG 상사도 있고 뭐 한데 지금 우상향 흐름 굉장히 잘 이어가고 있고 주가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제 이렇게 돌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항공유 수요가 이제 좀 많이 감소를 하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좀 많이 급격하게 이제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다시 여행 수요는 좋아질 거고 소비는 늘어날 거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 현대코퍼레이션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 속에서의 조정 구간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두 종목은 흐름으로 봐도 또 업종으로 봐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유진투자증권과 현대코퍼레이션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실제 포트에 편입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잠시 후 3시에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노란톡방에서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될지 또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실 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해주신 이주연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 그리고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